국민의힘이 사활을 거는 카드, 바로 단일화입니다. 지금 김대식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 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는 데는 다들 이견이 없을 겁니다. 어제 소위 단일화 특사로 불리는 안철수 의원이 직접 이준석 후보의 유세 현장에 갔죠. 그 모습 보겠습니다. 예. 바쁘시죠? 아유, 참. 이게 바쁘다기보다도 참 바빠지시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이제 좀 한계가 오네요. 뭐 워낙 언론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 단일화니 이런 얘기다 보니까 원래 단일화하면 연관 검색어가 또 안철수 대표님 아닙니까? 제 지금까지 예. 뭐 경험 같은 예. 내용들 예. 좀 진솔하게 예. 솔직하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예.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남을 정했습니다. 당으로 오시면 제가 뭐 나이로는 선배이지만 제가 잘 모시겠다. 저는 단일화 효과가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언제든지 또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최대한의 확장성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이준석이다라고 말씀. 자, 이준석 후보가 먼저 단일화에 대해 물었고 또 안철수 후보가 당에 오시면 잘 모시겠다라고까지 하면서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안철수 의원의 모습을 보면 꼭 뭐 단일화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더라도 보수 대통합, 그러니까 뭐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상당히 요즘에 동분서주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현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후보가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킹메이커 역할이 가장 돋보이는 역할이겠죠. 그래서 그 킹메이커 역할로 자신의 어떤 역할을 좀 설정을 하고 네. 그 역할 속에서 어떤 자신의 그 대선 이후에 정치를 설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한 것은 뭐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잘한 것 같고 뭐 탈당을 하고 다른 저기로 가지 않는 한, 그리고 한동훈 후보처럼 어떤 독자적인 목소리를 구축해서 그걸 중심으로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한은 저런 행보를 보이는 것은 뭐 좀 순리적이고 네. 전략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공 본부장님, 흔히들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이제 단일화 전문가라고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워낙 이제 단일화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준석 후보를 만났을 때도 이게 어떤 분위기가 좀 나올 것인가. 사실 사전에 이게 약속이 돼서 간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자기 현장 유세를 계획하고 있었고 거기에 그냥 안철수 의원이 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분위기는 나쁠 수가 없죠. 그 언론사 카메라도 있고 하는 상황이어서. 근데 속은 서로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허. 두 사람 간의 관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앙숙 관계죠. 최근에 좀 풀린 듯해 보이긴 최근에 좀 합니다만. 풀린 듯 하지만 그래도 그때 너무 심하게 그 갈등을 빚었어요. 네. 심지어 이준석 후보가 욕설을 해서 뭐 징계도 받고 이런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또 특히 안철수 후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단일화를 3번을 했는데 3번 전부 다 본인이 양보했어요. 네. 그때 박원순 그 전 시장 때부터 해서 맞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네. 한 이런 입장이고, 또 경선에서 탈락을 한 다른 후보들이 거의 지금 홍준표 전 시장처럼 선거를 외면을 하는, 아니면 소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또 특히 과거의 그런 그 어떤 앙금들을 다 잊고 네. 이준석 후보에게 달려가서 아마 예정에 미리 약속을 안 잡았던 것 같아요. 달려가서 저런 모습을 보이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본인도 이번에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은 정권이 집권이 어렵다고 그런 것을 각별히 느꼈을 것 같아요. 네네. 느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 안철수의 재발견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네.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어쨌든 대선 승리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자기 당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정권이 창출이 되면은 당권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어허. 평가를 받을 정도입니다. 당권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지금 구도상 네. 이 단일화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뿐만이 아니죠.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또한 어제 조선일보 행사에서 이준석 후보와 만나서
또 셀카를 함께 찍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저 모습입니다. 이준석 후보를 가운데 두고 왼쪽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오른쪽에 나경원 의원까지. 나경원 의원이 맨 앞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맨 앞에 나와서 카메라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표정이 살짝 미소를 짓는 듯 마는 듯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나경원 의원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양쪽에서 이준석 후보를 포위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군요. 자, 저 셀카를 찍는 모습, 저 자리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고 갔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준석 후보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자주 연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본가가 고쳤을 수 없는 집이라면 더 튼튼하게 새로 짓겠다. 여러 가지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지금 이준석 후보를 단일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입니다. 조윤선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분위기 같아요. 지금 뭐 국민의힘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다 이준석 후보만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직접 찾아와서 사실상 삼고초려하듯이 그러는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지나친 짝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스토킹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스토킹 정도예요. 정도까지요? 지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몇 번이나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정상적으로 대선 레이스를 좀 완주를 할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살펴보게 되면 구태여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단일화를 할 실익도 없어 보입니다. 물론 네. 뭐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단일화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능가한다라든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전개가 된다면 단일화를 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재로서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번 대선 전략상 큰 뭐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을 이해는 하지만 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 거의 얕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에서는 괜히 좀 헛심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에 사실 모든 걸 건 그런 상황인데 후보직 빼고 다 내줄 수 있다. 모든 걸 바치겠다. 김문수 후보와 김재원 비서실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함께 하고 또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반드시 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직은 지금 바꿀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 후보직을 내줄 수는 없지만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을 다 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겠다. 후보를 빼면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나온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AR로 돌려보죠. 대선 후보 지지도입니다. 이재명 후보 45.6%, 김문수 후보 34.4%, 이준석 후보 9%를 얻었습니다. 자,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어떨까요? 가상 양자 대결에서 먼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격차를 보겠습니다. 지금 4월 달에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52.6, 김문수 후보가 29.4였습니다. 두 사람의 격차는 23.2%포인트. 그런데 5월 19일에서 20일 사이에 한 달 만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48.9, 김문수 후보가 39.5, 두 사람의 격차는 9.4%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양자 대결도 보여드리죠. 자, 두 사람의 격차는 더 차이가 많이 났었죠. 4월 26일 같은 날 이재명, 이준석 52.3 대 18.3이었습니다. 격차가 무려 34%포인트였습니다. 이랬던 것이 한 달 만에 이재명 47.2, 이준석 31.3으로 15.9%포인트 차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여론조사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던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자 대결 구도인데요.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여드리죠. 지금 보여주십시오. 자, 아래쪽에 나가고 있죠. 대선 후보 지지도 이재명 48.1%, 김문수 38.6%, 이준석 9.4%, 100% 무선 ARS로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앞서 김대식 의원이 전화 연결하는 과정에서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자 대결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수치들이 보여졌고, 양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두 사람, 그러니까 김문수, 이준석 이 두 사람의 격차가 지난 4월에 비해서 5월 이달 접어들면서 상당히 많이 좁혀졌다라는 부분들이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조홍천 의원님, 여론조사 네. 결과 어떻게 봤습니까?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네. 40대 중후반의 지지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눈에 먼저 띄었고요. 이 40대 초반까지 네. 어떻게든 끌어내리지 못한다면은 아마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이 네. 다른 총선이나 지방선거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렇죠. 거의 80%에 필적하기 때문에 지금 요 각자 받은 지지세보다는 조금 더 각 후보별로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대로 간다면은 과반 50%를 넘는 정도의 수치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서 뭐 얼마를 따라 붙었다 뭐 그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네. 지금 뭐 표 결집 현상이고 결국 누군가가 50% 얻으면 뭐 아무리 많이 얻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긴 그리고 하죠. 뭐 어저께 그러니까 지금 중도층이나 부동층을 네. 집중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께서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뭐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가지고 좀 잘 해명을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도 만나고 영화도 만나고 뭐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하면 그냥 표가 뭉텅뭉텅 날아갑니다. 뭐 아무리 열심히 뛰어봐야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탄핵 네.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명징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이거는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리얼미터 3자 대결 그 결과가 저는 그 이준석 후보를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이 된다고 봅니다. 리얼미터 결과요? 결과를 보면은 3자 대결 이재명 후보가 48.1이고 김문수 후보 38.6, 이준석 후보 9.4인데 네. 그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합치면 48이 됩니다. 그 딱 48.1 대 48이 돼요. 그러면은 충분히 어떤 거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물론 네. 예. 물론 1+1이 2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 시너지 효과를 하면 1+1이 2 이상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지금 그 숨죽이고 있는 어떤 그 보수 유권자들이 이런 단일화 효과를 받으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만일 여기서 단일화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를 하고 완주를 해서 알겠습니다. 이것에 만약에 그 패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많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얼미터 조사는 이준석 후보에게는 그 단일화를 해야 되겠다는 네. 그런 동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들 여러분들 손을 들고 발언권을 달라고 하시는데 잠깐만요. 일단 여론조사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48.1, 38.6, 9.4 이건 이제 단순 합산해서 이재명과 김문수, 이준석 플러스가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게 여론조사를 볼 때 시청자 여러분께 또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은 사실상 또 요즘 민감한 시기에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질문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게 지지층이 합쳐지려면 그 후보들이 이야기하고 가리키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 조홍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은 탄핵과 계엄에 대한 입장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선거판에서 가장 큰 이슈예요. 네. 근데 가장 큰 이슈에 대한 입장이 달라요, 후보가. 가리키는 방향도 다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데 이 지지층이 합쳐질 것이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거의 뭐 90% 이상 성향이 다를 수 있다. 오히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같은 조사에서 보면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후보가 만약에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가 되면 40%는 김문수 후보로 가고 20%는 이재명 후보로 가고 나머지는 모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따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료는 나갔으니까요. 네. 근데 전 여기서 그 주목해 볼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ARS에서 48.1% 나왔는데 지난 3년 전 대선에서 기록한 득표율이 47.5%입니다. 그러면 지난 3년간 전국이 얼마나 요동쳤습니까? 그리고 이번 선거 구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 불법적이고 그래서 파면돼서 이루어지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확장력이 그러면 얼마나 더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 여러분께서 보여주는 표심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유리한 구도에서도 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과반이라는 점, 저는 거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저희가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추세를 보기 위함이고 앞으로 12일 동안 남은 대선 기간이 어떻게 흘러갈까의 어떤 방향을 저희가 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압도적인 한 사람과 지금 이를 추격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두 사람의 단일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많은 국민들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효과를 어떻게 해야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해석도, 풀이도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25일이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날입니다. 적어도 이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데드라인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5월 24일. 이때까지 해야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이준석 후보 혹은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이름 옆에 사퇴라는 표시가 이제 적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걸 실패해서 2차 데드라인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사전 투표가 되기 전 28일까지는 해야 이게 또 투표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데 투표하지 않고 지금 제대로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1차 데드라인은 24일 이번 주 토요일, 2차 데드라인은 28일입니다. 사전 투표하기 전날. 과연 이게 언제쯤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조홍천 의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하고 네. 같은 그림을 잡히려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홍준표 전 대표도 지금 하와이에 있고요. 네. 저 당 내부조차도 지금 하나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개헌과 탄핵에 대해서 어정쩡하니까요. 한동훈 같으면 그걸 전제로 내버렸는데 그조차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당 안에서도 그러는데 지금 다른 당에 있는 이준석 후보한테 뭐 맡겨놓은 거 돌려달라는 식으로 우리가 덩치도 크고 지지율도 니네보다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이재명 되면 안 되잖아. 우리랑 네가 어떡할래? 그냥 합쳐야지. 뭐 안 합치면은 그 책임 묻겠다. 아까 송국관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발끈했는데 네. 아니 가장 쉬운 거 자기가 해야 될 걸 안 하고 왜 다른 당 후보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적반하장이에요. 그러니까 언제쯤 할 것이냐 묻지 마시고 네. 제발. 아니 그리고 이게 뭐 국민의힘에 또 혹은 김문수 후보한테 이게 뭐 아주 치명적으로 안 좋은 거다.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명징하게 의사 표명하고 네. 지금 민주당의 그 공동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취임을 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저러고 있는데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정말 확실하게 빼야지 그 다음에 뭐 말이라도 한마디 붙일 수 있고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 있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
절대 안 된다.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책임을 제가 묻는다는 조금만 것은 보태면. 책임을 묻는다는 걸 제가 김문혜 김문수 후보 쪽에서 그 이준석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게 아니고 네. 이준석 후보 역시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면은 굉장히 나라가 그 어려워진다, 혼란스럽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네. 그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결과가 나쁠 경우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집권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어떤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 제가 김문수 후보가 만약 그러니까 패배 알리바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패배 알리바이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면 안 된다는 쪽에서 나중에 책임론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가장 선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가 한동훈, 이준석 변수 아닙니까? 그리고 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후보 빼고는 다 양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입장을 양보 안 하면서 무슨 후보 빼고는 다 양보한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정광재 의원님께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여론이 높다고 했는데 국힘은 안 된다는 건 과반 이상이에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